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자 칼럼 하나가 추미애 장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추미애의 검찰개혁이 얼마나 모래성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현장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본인의 입으로 말해놓고 본인의 입으로 허물고 있는 현실을 룸살롱 접대를 통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한겨레의 기자 칼럼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이제 진보 성향의 매체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이름만 그럴싸하지만 검찰개혁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중성, 위선, 한 입으로 두 말하기, 그리고 원칙을 세워놓고 지키지 않는 것, 무엇보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이것은 범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 신문이 왜 이런 추미애를 박살내는 칼럼을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원래 생길 때부터 독립 언론을 주창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향, 특정 진영에 유리한 기사를 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조국 사태 때 내홍이 일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아침 한겨레의 기자 칼럼은 상당히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추미애도 문재인도 백원우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한겨레가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현장에서라는 기자 칼럼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선택적 피의 사실 공표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추미애 장관은 선택적,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나아가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을 최근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겨레 기자 칼럼은 지난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부터 시작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올해 2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 개입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 수사를 벌였다는 게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의 공소 사실 요지만 공개하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평소 검찰의 여론몰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법조인들도 왜 하필 지금부터냐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법무부는 흔들리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가 내놓은 해명은 당장은 오해를 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자, 이 사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추미애의 지시로 이 청와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혐의 사건을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재판이 열리면 공소장은 다 공개됐는데 이 건만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추미애는 비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습니다. 터뜨려버렸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됐던 이 이야기,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이렇게 공소장조차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피의사실 유포에 극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추미애 장관. 이때는 이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 정무수석, 민정비서관, 백원우, 한병도 이런 사람들이 피의자니까 공소장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사실 유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겨레 칼럼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의 최근 국정감사 발언과 공개 감찰 지시는 불과 8개월 전의 오해를 감수한 결단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검사 술자리 접대 진술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며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의 해명처럼 감찰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했다는 뜻이라고 선회하기에도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검사의 파견 기관을 공개해 사실상 문제의 검사를 특정하기도 했다. 일부 특수라인이 사건을 밀어주고 봐주거나 매장시키거나 뇌물성 대가를 주고받고 한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추 장관은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의 결론을 정해준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자, 추미애 장관 공소장도, 법적인 공소장도 비공개로 한 사람이 이 사건은 감정자제가 안 됐는지 국정감사장에서 다 말해버렸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이거다. 문제의 검사는 이 사람이다. 룸사롱 접대는 이런 것이다. 자,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피의 사실 공표입니다. 그리고 수사도 아니고 감찰 사흘하고 이런 식으로 동네방네 떠돌다닙니다. 아, 이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검사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백원우나 한병도의 인권, 피의자인데도 인권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지금 이 검사는 피의자도 아닙니다. 지금 내사 상태입니다. 내사하는 상황에서 이름을 다 사실상 실명을 공개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어디 파견된 직책 누구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판사 출신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자도 얼마나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으면 이렇게 비판했겠습니까? 자, 어쨌든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잘했습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 관련 감찰 지시도 부정확한 낙인 찍기로 읽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뜬금없이 공개감찰 지시서에 등장한 게 그렇다. 옵티머스의 고문이었던 최 전 총장은 이 회사 내부 문건에서 물류단지 추진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등장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의 무협의 처분과의 연관성은 이제껏 드러난 바가 없다. 그런데 추 장관은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를 감찰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검찰을 겨냥해 이런저런 의혹을 덧붙이려다 보니까 별개로 진행된 사안까지 뒤섞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최 전 총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은 곧바로 유감스럽게도 서울중앙지검의 사건 처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소설 씁니까? 본인 말처럼. 자, 한겨레의 이 칼럼은 그래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치명상입니다. 지난 2월만 해도 청와대와 관련된 한병도, 백원우 이런 거 할 때는 인권이 중요하고 피해 사실 공개하면 안 된다고 펄펄 뛰면서 공소장까지 비공개로 하더니 이제는 자기가 술술 굽니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언론에 보도 안 된 거를 막 붑니다. 이게 추미애의 정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검찰개혁을 합니까? 한겨레 칼럼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 사실 공표 가능성이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속에서 본인의 입으로 허물어지고 있다. 검찰의 조국 수사 뒤 피의 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켜지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 절대 언론에 흘리면 죽여버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하는 데는 자기가 다 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원칙이 아니다. PR을 구분해 적용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한겨레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임재우 기자가 썼습니다. 참 잘 썼습니다. 진성호의 융답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